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3박 6일 동안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신문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선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 톨레프슨 법과 존스 법을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한국에 타진한 것입니다. 자, 미국 군함을 다른 나라가 지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고 미국에서 조립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핵심은 군함의 일부 블록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 최종 조립하는 방식인데 보안 기준이 비교적 낮은 군수 지원함부터 한국 조선소에서 맡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 해군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2054년까지 함정을 381척으로 늘리려 하지만 낙후된 자국 조선소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르면 연내에 행정명령이 발동돼 본격적인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하나 더 다루어졌습니다. 바로 원자력 협정 문제인데요. 정부는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에 기존 협정에 담긴 조항을 활용해 한국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칙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지만 11조에 따라 양국 고위급 위원회의 협의와 서면 약정이 있으면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하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이 높아서 사용 후 핵 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 연료 주기 기술 제공이 필수라는 점을 내세우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핵 확산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라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에게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국익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번 논의가 향후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략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다시 한번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큰 피해를 주었고 유포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해외 언론의 음모론 보도와 일부 국내 언론의 기업 상대 협박 사례까지 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역시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서 방통위 정상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정보도 기준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언론개혁 방향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관건은 민주당이 내놓을 구체적 법안과 이를 둘러싼 언론자유 위축 논란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이 트위터, 지금의 X에 김건희 계정에 인증마크를 달아서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내부 규정까지 바뀌게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트위터 규정상 영부인은 공적 지위가 없어서 인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실은 사칭 계정이 많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를 통원해 압박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서 본사까지 직접
요청이 전달됐고 트위터는 끝내 김건희에게 회색 체크 마크를 부여했습니다. 이후엔 아예 국가원수 배우자를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며 규정을 고쳤는데요. 그러나 이는 대통령실 요구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제도를 손질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영부인 계정은 퍼스트 레이디실이라는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가능했지만 한국은 전담 기구조차 없어서 자격 논란이 더 컸습니다. 현재 특검은 외교부 자료 등을 확보해서 대통령실이 규정에 없는 특혜를 강요했는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소지가 없는지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공개적으로 견제한 것인데요. 정성호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은 특위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낸 것이라며 당 입장과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성호 장관이 거론한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 역시 특위안에는 없다면서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민영배 의원 민주당이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를 한마디로 비판한 셈입니다. 자,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거 추석 이후에 후속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인데요.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폐지 구조를 확정한다는 강경한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 정, 대가 되는 대통령실이지요. 흔들림 없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성호 장관과 민주당 특유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장관, 말하자면은 중수청, 수사를 담당하는 기능을 법무부 안에 두겠다. 그러면 법무부가 검찰도 관장하는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도로 검찰청 아니겠는가? 이름만 바꾼 이런 염려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호 장관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해명을 했지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 검수완박. 이 기조가 또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드는 것이죠.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시험대로 꼽혔던 한미 정상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의 칭찬과 유머 섞인 대화로 상호 신뢰를 쌓았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친중 노선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거로 보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조선업 등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무리한 안보 청구서를 당장은 피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겨냥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미 싱크탱크 CSIS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건데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면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 위협과 세계 안보 역학 구도를 반영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표현은 거칠었지만 형식은 성명이나 담화에 비해 수위가 낮은 관영 매체 논평이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논평이었는데도 회담에 대한 언급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5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13시간 반 동안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권 의원은 취재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통일교회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구체자금이라고 전달 받으셨습니까? 국밥인가요, 전혀? 조사 잘 받았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의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비쟁점 법안이라 별다른 대립이 없을 걸로 예상됐지만 여지없이 고성이 터져나왔고 한 의원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선출안이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모두 부결된 겁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개신교의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